안녕하세요 사람 기쁨. 자 생략 볼게요. 자 그 부분 뒤에요. 말하자면은 그 앞에서 나온 그 골목 그 여자 있잖아요. 그 고물가게 여자가 따라온 장면들 그 다음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 다음이에요. 6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자, 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과 무슨 생각으로 왜 나 이렇게 쫓아올까요? 라고 질문하는 부분인 거죠. 말하자면은 무슨 생각으로 이 여자는 나 이렇게 쫓아오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네. 누나. 자, 아내가 따집니다. 너랑 친해지고 싶은 거겠지. 그냥 넘겨보려고 해요. 나는 그냥 넘겨보려고 해. 모르긴 몰라도 선생 부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럴 거야. 하면서 두 번째 때 선생 부인을 하는데요. 아내는 선생 부인이란 말에 뭐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야. 왜요? 선생 부인 하면서 개 싫어해. 왜? 거지라서요. 선생님이면 나쁘지 않아. 괜찮잖아. 그쵸? 아내는 왜 싫어하냐고요? 가난해서.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나오는데 아내가 선생님 부인이란 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해. 그 아내의 속물성이에요. 이 작품은 알겠지만 돈으로 다 되는 돈이면 최고인 것에 대해서 비판한 작품입니다. 작품 자체가 그래요. 말하자면 그런 건 속물성. 속물성인 게 이런 거죠. 돈만 밝히는 거. 그치? 수민아 너 부자구나. 나 잘 볼게. 잘해줄게. 유나 너 거지야. 꺼져. 이런 게 속물적인 거야. 말하자면 저 돈에 자꾸 좌우되는 거. 네 볼게요. 네 선생 부인, 선생 마누라, 선생 사모님 이제 말만 들어도 신문이나 어쩌다 댓글 선생 부인 되었는지니까 오나가다 하면서 선생 부인에 대해서 열받아해. 그러니까 내가 선생 부인 얘기한 거에 대해서 되게 욕을 해요. 내가 낸장 젠장 이러면서 야 이건 뭐 얼어 죽고 데워 죽는 거라 써있다. 이게 왜 얼어 죽고 데워 죽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반응 차이 때문이야. 어떤 동네 가면은 선생 너무 거지잖아. 가난해서 어떻게 사니? 하고 이 단대리에서는 선생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우와 선생이다. 우와 선생님이다. 막 이러고 저희 가서 너 거지잖아. 그런 얘기를 듣으니까 얘가 괴로워하는 거야. 잘 볼게요. 고향을 벗어나서 다른 동네에 사는 일을 하면서 한때는 좀 잠잠해지고 싶었던 아내의 고질병, 선생 부인에 대해서의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또한 나 자신의 고질병, 나도 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어. 아내가 선생한테 시집 온 팔자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전적으로 이유는 간단해요. 여학교 시절 에델바이스 클럽 회원들 거기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안 중요해. 대부분 여러분들 그거 알죠?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이 작품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는 솔직히 말할게요. 안 나와요. 높은 확률이요. 왜 하고 있는 거야? 혹시해서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졸려면 지금 졸아. 뒤에서 졸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거 나오니까 어차피 이거 안 나와. 웬만하면 왜 하느냐? 1% 거의 그냥 한 번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뿐이지 이거 직전에 절대 못 봅니다. 여기 안 나오니까. 자 선생보다 훨씬 수익이 좋은 직업의 남자와 결혼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에델바이스 클럽이 있어요. 제 유나 클럽이 있는 거야. 유나 클럽에 막 체리도 들고 막 누구도 들고 이렇게 클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평생의적 영원하자 이렇게 해서 클럽을 만들어놨어. 그치? 그런데 그 클럽에 아는 학교 때 성적이나 얼굴이 자기보다 훨씬 처지던 계집 애들이 서로 음모라도 꾸민 것처럼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직장 좋고 이럴 때는 삼박자가 척척맞는 남편으로 발칵다가 물어가는 그 점이 아무래도 뭐 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느낌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 사이 하면서 쟤는 나보다 좀 극 떨어져. 내가 더 예쁘지. 내가 더 공부 잘하지 쟤보다. 라고 하는 여자애들 친구들이 나보다 더 좋은 남편 만나서 잘 되고 성공했다. 그걸 보고 얘가 참지 못하는 내 남편은 근데 병신 선생이네. 이 생각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쵸?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고 박봉. 작은 월급이죠. 적은 월급에서 오는 생활의 불편이나 어려움보단 영원토록 별침하자도 지금도 1년에 2차례씩 만나는 에델바이스들의 동정 섞인 우정 때문에 정기적으로 킹받는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먹고 살 때 힘들다. 힘든 게 아니야. 그냥 그 클럽 가서 고생들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이야 반가워 말하면 근데 너 남편이 또 선생님이지 이러면서 먹고 저기 어렵지. 그게 너무 힘만나는 거야. 아내는 이러면서. 됐습니까? 네. 나 역시 그래요. 나도 젊은 나이에 이미 출세했거나 적어도 멀지 않은 장래에 출세할 조짐이 농후하거나 아니면은 팁을 한 동창들 잘되는 동창들을 접할 때마다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나도 잘 맞는데 내가 선생하고 나서 얘네들은 너무 잘 나간다는 거야. 기껏해야 교육위원회 장학사, 교감, 교장이 뭐예요? 내가 선생님이잖아.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될 수 있어? 이것들 될 수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걸 말하고
3, 40년씩 근속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이야. 사실은 얘네들이 어떤 건지 알고 있죠. 교장 교감이야. 교육위원회, 장학사, 뛰어난 괜찮은 직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3, 4년 동안 3, 40년 동안 고통받아야 돼? 야,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너무 억울한데? 라는 그런 느낌 든다는 거야. 적어도 내게는 여러모로 미루어 많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쩌다 잘못 얻어걸려 하는 직업이 뭐다? 선생이다. 즉 나는 선생이란 직업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고생해봤자 교장이야. 지금 교장 이거 어떠하냐고? 딴 애들은 삼성 다니고 하이닉스 다녀가지고 6억으로 성과 받는다는데 나는 선생님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책으로 못 들어서 다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쵸? 잠시만요. 이거 책을 왜 안 줘? 나한테 지난주에 안 줬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걸로 할게요. 진짜 죄송해요. 어차피 본문이라서 전문이라서 마음이 똑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쉬는 시간에 얘기할게요. 책을 원래 줬어야 했어. 책을 왔어야 했어. 내 잘못 아니? 미안. 녹화되고 있었네. 자, 그런데 그 선생을 대단하게 알고 별종을 칭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다는 거야. 어떤 곳에서는 나 선생이야 헤 병신 하는데 여기서는 오 선생이네 우와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열받는다는 거야. 동그라미를 그릴 생각 내가 원하는 거예요. 네모가 되었대서 단대리 사람들의 반응이야. 거지들의 반응. 거지라고 하면 안 되지. 우와 선생님에 대한 존경머님 반응. 뭔가 별종이 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반응들. 그쵸? 네. 세모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 이거 뭐예요? 에델바이스. 내 주변 친구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친구 반응. 야, 친구는 나를 무시하죠. 내가 주변에서는 바보처럼 느껴져. 단대리에서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치 다행이라고 여길 수가 없어. 마음에 든다고 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나를 대단한 힘으로 도와주는 단대리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 번도 큰 기침 한 적이 없으면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쓰다듬어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건요.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돌봐주고 싶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뒤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건 사실은 두 가지에 대한 양면적인 모습이야. 말하자면은 그 양면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 얘기할 땐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지금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승용한테서 들은 안동건 씨가 과거 안동건 씨가 권기용이죠. 기드래곤. 네 과거에 관해서 나는 안 해. 아무 기동되지 않았다. 중요한 부분 내용적인 거.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내는 권기용이 뭐라는 걸 말 안 해줬어. 아내한테. 권기용 뭐다? 맞아요. 대답해주셔서 고마워요. 전과자. 범죄자라고요. 전과자는 거 말했다 안 했다? 말 안 해버린 아내한테. 네, 은경이나 영기는요. 권기용 아들 딸이야. 딸 아들이야. 딸 아들. 은경이가 딸이고 영기가 아들이죠. 권영기, 권은경. 네, 6살이나 터울이 지금까지가 아비 되는 공기영 씨가 어디서 뭘 했지 나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단대리가 아니지.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와 매우 관련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 네, 권 씨가 실고 조건 떠나서 앞으로 나는 계속 비밀을 지키자. 그 비밀이 뭐야? 전과자. 그렇잖아도 벌써 아내가 눈밖에 난 사람들 이미 아내가 권경이랑 권경 부인이랑 권경 가족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개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권경 싫어 이러고 있는데 전과자 하면서 이렇게 싫어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권경을 더 싫어하게 만드는데 그걸 말하면 만약 권 씨가 전과자를 알게 된다면 아내는 반드시 미쳐버린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기절.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했다는 죄로 열애를 목욕하고 감옥 갔다는 거죠. 나와서는 지금 실화 욕 아니야. 지금도 경찰의 감시 이순경이에요. 위험인물임을 알아채게 된다면 단 하나도 한지붕도 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이유 나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에게 권기용이 전과자라는 걸 밝히지 않는다라고요. 결국 아내는 권기용이 전과자인 걸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그쵸? 알게 되죠. 또 이러려고 다 봤잖아. 그래.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돼요? 권기용이 지가 지 입으로 말합니다. 나 전과자입니다 하면서 소주 2개 꽂으면서 얘기합니다. 그거 이따 봅니다. 예,
부분부터 좀 중요한 건 나옵니다. 네, 권 씨가 처음부터 어기고 들은 약속에 전세 입장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제 반응을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 지켜 얘네들은. 하지만 그런 따위 자질구레한 이유들로 당장 권 씨 쫓아낼 수도 없죠. 결정적인 실수 안 할 때까지는 두고 보자. 이게 얘 마음도 이래. 아씨 빨리 쫓아내고 싶다. 이거 감시도 너무 싫고 문제될 사람 여기 있는 게 너무 싫고 비밀 지키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런데 아내의 짐작. 아내의 짐작이 뭐예요? 얘네들은 우리의 약속 두 가지 중에 하나 이미 깼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아이를 몇 명만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딱 처음 보는 날, 쟤 벌써 약속 어길 거임. 왜?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권씨 부인으로부터 임신 6개월이라는 자백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아내한테는 어느 정도 장독될 때 광은 참고해요. 쌓인 연탄 개수를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야지 직성이 풀려. 왜?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생필품이야 연탄이. 그러니까 같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채린이 집에 살고 있어. 채린이랑 같이 채린이 엄마가 자꾸 휴지가 몇 개 있는지 자꾸 숫자 세는 거야. 왜? 이 김구구 새끼가 휴지 뽀려갈까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연탄 의심이에요. 의심.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의심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탄 얘네들이 훔쳐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아내가 속물적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문제가 항상 말썽이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런 내용이야. 애들은 왜 지 부모 입장 같은 거 좀 더 생각해주지 않는 걸까? 우리 집 동준이 아들이에요. 서숫자 오선생 나의 아들이 동준이에요. 여성만 해도 그래. 우리가 새방으로 돌 적에는 여성인을 주인집 아이를 때려서 나나 아내가 행세를 못하도록 만들곤 했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녀석이 권씨 오누이로부터 늘 손찌검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속상해 만들고 권씨 내외를 난처하게 만든 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새빵살이 한 적 있죠. 그쵸? 우리 새빵살이 살 때는 동준이가 어땠어? 집주인 있고 우리가 새빵살이 세입자잖아. 동준이가 집주인 아이를 막 접했는다 이러면서 그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주인 됐지. 근데 이제 뭐 하고 있어? 동준이가 쳐 맞는 거야. 이 오누이한테. 그치? 권씨는 오누이한테. 그 다음에 여성복귀는 나는 봐야 돼. 콘돔 사건이죠. 그쵸? 누가 더 콘돔 사건이요? 안중현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소연이 저렇게 눈 감고 들어도 돼. 그치? 자 볼게요. 동준이가 마당에서 커다란 풍선 가지고 놀고 있었어. 이거 진짜 풍선이야. 하면서 쟤 웃으면서 듣고 있어. 눈 감고 같이 놀고 싶어서 권씨네 애들이 치근치근 딸에 붙이는 거. 치근 딸에 붙는 게 이거야. 뭐해? 이게 딸이 붙는 거야. 말하자면은 뭔가 건드는 거야. 네. 왜 아무리 딸이 붙여봐야 반응이 없을까? 애들이 동준이 한 대를 쥐어박았더니 하이천지 해서 울리고 문간방에 들어가더니 지엄이를 주는 눈치에 무슨 말이에요? 동준이가 풍선 갖고 야 신난다 나 풍선 재밌지? 풍선 뭐 있지? 그래서 풍선 들고 야 놀고 있으니까 이 두 오누이가 그 권씨 오누이가 아 이거 뭐야 만져봐도 돼? 아 풍선 재밌겠다 하니까 동준이가 싫은데 어쩌라고? 이러니까 얘 오누이가 열받아서 동준이 접해고 나서 엄마한테 들어갔다고요. 저를 뭘 저러겠어요? 풍선 좀. 요즘 풍선 좀. 네, 이때부터 아내는 속이 벌써 뒤집혔죠. 이미 우리 아들이 쳐 맞은 것부터 열받아 있어. 근데 더 열받은 나오죠. 사실은 동준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서 때려쓰기 시작해. 이제 역전된 거예요. 들이 당장 마무리를 연기하고 똑같은 풍선만 사내라고 한대요. 여성 귀엽고 재엄이 손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갑자기 동준이가 원래 풍선 이거 있었잖아. 멀쩡한 풍선. 갑자기 동준이가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나도 연기네 풍선 원해. 근데 너무 풍선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거 내가 그려야 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약간 좀 길쭉하게. 이 역생 잡고 내가 이거 그려야 돼? 자, 그러니까 콘돔이에요. 콘돔이에요. 콘돔. 막 향기도 나고 약간 이런 얘기 디테일 묘사 그만할게요.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네. 자, 어쨌든 이거 좀 나 이거 돌기도 있고 막 향기도 나고 막 이거 막 나 여성 귀엽고 지엄이 손에 이끌고 마당 갔다 갔더니 와이프 미쳐버리죠. 이게 뭔 짓이거냐? 이러면서 이번 내 손을 감싸 웃겨주고 이제 날 끌고 나가는 거 봤어. 난 봤다. 권씨들이 손에 여러 개 들고 있어. 야 신난다. 콘돔 들고 꼬맹이들이. 자 새빵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 문제는 풍선의 정체. 오이처럼 생긴 회귀한 모양의 풍선들 당연히 알 수 있죠. 콘돔이에요. 아내는 말할 수 없이 열받죠? 야, 이 가정교육을 위해서 도저히 이건 가만둘 수가 없다. 이건 중요한 거다. 일요일이긴 하지만 다행히 권씨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얘기해.
야 나는 신경 안 쓸게. 알아서 얘기해. 그래서 아내가 거시기에 달려가서 야 이것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 이성을 가진 언어로서 품위 좀 지켜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슬픈 얘기다. 아니 어떤 엄마가 지 아이들에게 콘돔을 풍선을 주겠어. 너 그거 끈적끈적한 거 모르죠 여러분 당연히. 그거 불어가지고 이걸 하고 싶었겠냐고. 그치?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가난한데 아들이 애들이 달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사실 이거 슬픈 내용이긴 한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담한 고생 끝에 이거 전세살이 돈 거죠. 성남에서는 기존 고급주택가 알려진 시청 뒤쪽 은행주택 얘네 집 집이야. 얘들 사는 집. 네, 산 다음에 자그마한 집 100평 대지에서 세운 슬라브지 안주인으로서 이제 이 100평짜리 집의 주인이 됐다고요. 내 아내가. 전세 입주자에게 내세운 조건은 사실 그렇게 까다운 게 아니었고요. 1번 자녀들, 2번 집안에서 정수.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만 지켜주면 다른 거 뭐 예시 나오죠? 전열기 불날 수 있으니까 담요 물빨래, 뭐 요물수거, 똥 버리는 거, 야경비는 시대적백은 나오는 건데 옛날 야경비라는 걸 내었어. 공과금, 밖에 지키는 비용, 억울하지 않게 적당히 잘해줄 생각했어. 둘만 지키면 둘 정수. 당연히 안 지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둘을 안 될 텐데 여기서 질문하는 거. 왜? 둘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안 중요함.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 며느리가 커서 시험이 되는 건가? 개구리 올체에서 생각 못 한다는 건가? 라는 맥락으로 사실은 아내가 지금까지 당해온 걸 다른 사람한테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야. 아내가 복덕방 영감을 앞세우고 새빵을 불어다니면서 귀에 못 박이고 들었는 소리가 그거였어. 그 때문에 그 소리를 가슴에 삼쳐서 아내는 멀쩡한 집주인이면 당연히 그런 조건 내세우는 것이지 믿고 있을까? 아이 둘이라는 조건은 아내가 아이 둘이어야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도 새빵살이 했잖아. 그래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저 전셋집 좀 이러면서 구했잖아요. 그때마다 복덕방 영감은 성이 복이고 이름이 덕방이 사람이 아니야.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들은 얘기가 근데 이 집은 애 둘 이하여야 돼. 애 몇 명이야? 동준이 한 명이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애 둘이야? 애 둘이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맨날 들은 거야. 애 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들었으니까 집주인들은 다 애 둘이라는 말 해야 되는 건가 봐 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왜 정수를 유지하는가? 그것은요, 자 이것도 속물적인 거죠. 돈을 못 번 이유가 순전히 공부에 있고, 공부를 우리 남편이 못했죠. 공부는 평생 계속해야 하는 것을 폼을 잡은 선비 남편 선생님이죠. 서술자예요. 서술자. 우리 남편을 위해서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했는데도 여전히 남의 식구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슬퍼. 하지만 그것은 남의 식구를 둠으로써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쁨을 염두에 둔 슬픔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약간 띠꺼운 슬픔인 거죠. 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걸까? 꼭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나는 집주인이거든요.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집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기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걸 바탕 안에 그걸 아쉬워하고 있다. 란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품은요, 사실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어느 정도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20평 부락과 100평 부락, 여기는 부자 동네고 여기는 가난한 동네예요. 이런 빈부격차 혹은 대조적인 표현들이 꽤나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뭐 요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네 집 아파트 뭐야? 임대 아파트야? LH야? 설마 LH 있는 사람 있으면 생각할게요.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 삭제할게. 어쨌든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놀지 마. 우리 아파트는 그냥 다른 아파트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과 부자 동네 사는 사람과의 차이다. 그것은 바로 20평의 마음과 100평의 마음의 격차다. 시청 이상한 뒤에는 누구에게 현주소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마다 언필층은요 원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은연중통에 살고 있음을 힘줘어 말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야? 아내는 굳이 우리 처음 만났는데 근데 저희 어디냐고 궁금한 거 아니에요? 저기 부자 동네 산다고 라고 굳이 말한다고. 왜? 자기네들이 부자 동네에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식이 속물적인 거야. 난 돈 많다. 난 부자야. 라는 거 들으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사실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안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대체가 가능해요.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소재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구두예요. 근데 이 구두를 열심히 닦는 장면은 이 작품 구두가 열심히 반짝이는 장면은 모든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권씨 캐릭터니까. 구두가 단 한 번 반짝이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하는 지점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죠. 사실은 그 외 장면은 다 구두가 반짝여. 근데 그 장면을 대표하는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얘는 구두에 미치는 구미새야. 구미새. 그렇죠? 왜요? 구두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요? 지식인으로서의 뭐다? 자존심이다. 그래서 장면은 간단합니다. 이 장면은요.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내가 농담 한번 던져. 정색밥니다. 왜요? 자기한테는 자존심이니까. 얘네한테 문과부 태국마루에 건지가 구두를 닦고 있어. 누가 그렇듯이 솔로 먼지가 떠는 정도 그가 구두를 닦고 이 정도 하면 그냥 지나쳤겠지. 근데 구두 닦나 보네 너무 아프지. 바탕과 빛깔이 다르고 디자인도 다른 각가지 구두를 대여섯 켤레나 택마루에 착착착 늘어놓은 채 떨고 바르고 닦는데 너무 열심히 해. 그쵸? 너무 열심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거 팔 겁니까? 농담이에요. 농담이죠? 그쵸? 왜 농담도 어울리지 않죠? 권 씨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구두만 엄청나게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여러 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 팔 겁니까? 그래서 그 느낌 아세요? 친구한테 농담하고 던졌는데 갑자기 정색 받는 그 느낌. 보면 되니까 야 이거 팔까? 야 뭐라고 있어? 야, 이 느낌 이 갑자기 정색 받아. 야 갑자기 왜? 자기의 자존심이니까. 그래서 여자들만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남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그치? 그래서 내가 남친 생겼어. 남친을 짓밟고 싶어. 자존심을 깔아 넘기세요. 그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야호 헤어진 거 야호. 그치? 네. 그런데 님이 계속 만나고 싶고 그럼 자존심 잘 잡아주면 돼. 그치? 왜? 남자는 자존심밖에 없으니까. 네. 진짜 이건 진심. 자 어쨌든 자 그거 팔 겁니까? 농담 삼아 던졌더니 팔 거냐고요? 일선 멈추더니 갑자기 내 발 내려봐. 그 다음에 내가 신고 있는 구두 유심히 쏘아봐. 너 족밥이잖아 이런 거야. 읽고 내 바지가랑에 저고리 앞서볼 꼬물꼬물 기울라는 그 있으면 마침내 내 시선과 맞붙어 차갑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는 거야. 자존심 건졌을까? 딱 팔 거냐고요? 바로 봐. 이러고 보는 거야 갑자기 얘가. 그치? 너무 열받아서 그치? 그러면서 너 별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로 회피기록 하죠. 죄송. 제가 이거 실례했나 봅니다. 달리 무슨 뜻 있어서는 아니고요. 구두가 여러 켤레라서 그저 많다는 의미로다가 라고 했더니 권 씨는 더 이상 날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말 안 해. 그냥 나도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구두 닦는 묘사예요. 구두 닦는 묘사일 뿐. 근데 구두 닦는 묘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권 씨가 자기의 자존심,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중시 여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이야. 사실은 네, 흰 칫솔로 이렇게 양치하면서 이걸 닦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기를 아사버리고 주변 묘사를 맡아서 다른 나한테 일찍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얘가 지금 분위기가 뻘쭘하니까 같이 계속 보시면 묘사가 이 뒤에 나오겠구나.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권씨를 향해서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두 닦는 모습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디테일해. 그냥 미쳤어. 구미새야. 자, 보통에서 벗어나 있어. 사용하는 구두들도 전문 직원 못지않게 구색을 맞춰서 1승은요 세트예요. 세트 갖추고 있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두 닦기 그냥 구두 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고 그냥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야. 무릎에 앞치마 대고 네일을 펼쳐서 단벌 내주고 오선용 오염이야. 오염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 닦을 때 그냥 이렇게 맨 이렇게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앞치마 같은 것도 하나 한다고. 왜? 여기 오염될까봐. 앞치마 같은 거 이미 깔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네. 흙가먼지를 제떠낸 다음에 손가락으로 감긴 헝겊에다가 약을 또 투대 침뱉은 다음에 삥 돌려가면서 약 한번 올리고 나서 가볍게 손질을 가면서 에어컨 유인하니까 무단 비단이에요. 안중이에요. 조각으로 싹싹 문질러서 광도 내고요. 그 정도도 많이 한 거야. 근데 이걸 뭐예요? 계속 반복해. 그만 해도 무척 힘이 드는지 거기서도 막 땀 흘리면서 해. 허걱거려서 이러면서 구두 닦는 남자야. 그치? 네, 침을 탈퇴 뱉으면서 실상 것은 침이 아니야. 구두하니 그 무엇이 뭡니까? 지식인의 자존심, 권씨의 자존심입니다. 마지막 남은 구두 이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이 발에다 꿰차는 물건, 구두가 아니라 얼굴 같은 장식하는 거죠. 내 얼굴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으로 바꾸는 엉뚱한 의증, 소산이면서 동시에 신들린 마음에서 솟는 끈끈한 분비를 물렸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존심이 그런 거라고 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말하자면은 네, 방추는요 이게 실 감는 가락이에요. 그냥 안중이 이렇게 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실 이렇게 축축축 묶고 놨잖아요. 이게 방추예요. 방추처럼 기나게 이렇게 축축축 움직인대요. 도금을 올린 금속인 것처럼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얼굴을 보는데 얘는 웃고 있어. 왜냐? 자존심 끝법 회복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 구두코만큼이나 요란하게 빛을 뿜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권씨 외양묘사가 나옵니다. 권씨 외양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권씨 외양묘사에 대한 여기까지 권씨 외양묘사가 나오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야. 권씨 외양묘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요 이거예요. 권씨는 못생겼어. 그런데 눈만은 되게 착하고 순수해 보인다 라고 보면 돼. 그쵸? 네, 눈이 빛을 뿜습니다. 이목구비는 제일 괜찮아요. 왜냐면 조로가 뭐예요? 조로. 요즘 조로 알아? 이거 조로 잘 모르지? 제 일찍 늙은 거예요. 그쵸?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좀 부럽지만 제가 10대 때 얼굴이 이랬어요. 20대 때 얼굴이 이랬고. 그래서 다들 그랬어. 너가 나보다 동생이라고? 막 형들이 군대 가서 너가 나보다 2살 어리다고? 나보다 5살 많을 것 같은데 왜 얼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로야 조로. 저 피부는 거칠고 수염은 등성하고 주름이 많고 이마 튀어나왔고 눈썹 미간도 좁고 기형적으로 덜렁하고 코가 그 다음에 휘어있고 또 입은 또 썰면 선생이라 이랬대. 근데 썰면 입술이 튀어나왔다는 거야. 야 썰면 한 접시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야 썰면이야 쟤는 입술 썰면 한 접시 되겠어 라고 입술 튀어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눈 하나로 눈 하나만 괜찮아. 큰 눈이 사악하거나 나쁜 홍석이 전혀 없이 맑고 섬세했다는 거는 권씨의 인물 그러니까 성격에 대해서 외양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데 간단해서 착하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인물이죠. 이 인물은. 그러니까 이순경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자, 이순경이 두 번째 찾아온 것은 뭘 알려주냐면요. 권씨가 직업을 잃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일 뿐 별 내용은 없어요. 자,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지만 반드시 그럴 것 같으면 아는 것이 됐든 책망 비슷한 투로. 당연하지. 이순경의 말투가 그래. 그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졸라댐.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아님 일부러 찾아왔음. 이런 느낌이야 이순경은 언제나. 네, 그러면 못 써. 뭘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전화도 걸든지 하죠. 보고가 아니라 협조겠죠. 그건 그렇고 협조할 만한 게 없었다고요? 전혀. 이거 보세요 우선생. 권씨가 닷새 전에 5일 전에 직장 그만뒀는데요. 직장을 그만두다니 그럼 또 실직했다는 얘기입니까? 출판사 때려치웠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왜 때려쳤습니까? 저번에 왜 때려쳤는지 나왔었어요. 왜 때려쳤었죠? 그 사찰 받는 거를 들켜서 사찰 받는 걸 알게 돼서. 근데 이번엔 왜 때려쳤느냐? 이것도 비슷한데 자존심 때문에 때려쳤어요. 기분 나빠서 때려쳤습니다. 네, 출판사에 가잖아요. 책을 만드는데 작가들 요구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지적하고 저자, 글쓴이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드니까 사장이 불러다가 만져주면요. 여러 명 중에 이런 느낌이에요. 말하자면은 그치? 야 소연아 너 그러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 왜냐면 여러 명 중에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여러 명 중에 주의를 주었대요. 네가 저자냐? 네가 뭔데 훌륭하신 작가님들 앞에서 대거리질이냐? 라고 했더니 출근 안 해. 왜? 내 자존심 상처받았어요. 느낌 압니까? 자,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야.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작가들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작가들 보고 야 그렇게 글 쓰는 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 그러니까 사장이 야 네가 뭔데 작가들한테 뭐라고 해. 네 그냥 편집을 해 라고 하니까 안 해. 나한테 왜 뭐라 그래. 안 해 라고 때려쳤대요. 그치? 저도 이거 녹화되고 있구나. 말 안 해. 자 넘어갈게. 오늘 아침만 해도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 같던데 어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권씨는
실직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습니다. 왜 안 들키냐면요. 권씨는 실직 이후에도 잘 정장을 차릴 거예요. 사문복장이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러니까 잘렸어. 회사 잘렸으면 집에서 아씨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넥타이 매고 구두도 열심히 닦고 가방 매고 나가는 거야. 갈 데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위께도 잘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승경이 그렇게 앉아서 구만는데 멀리서도 잘 보는데 내가 굳이 협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저 멀리서 지켜보는데도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협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승기 웃으면서 권씨가 실직했다는 게 중요해. 이제부터 선생님이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해져. 분명해질 섣부릅니다는 짐작이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뭐 알겠다는 거죠. 네, 권씨가 다시 다른 직장을 붙잡을 때까지 전학 온 선생님이 마음을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권씨를 감시하고 보여야 할 이유가 내가 왜 있는 거야 라고 주장에 너무 지쳐있었어. 죄가 있다면 새빵을 잘못 내준 죄밖에 없는 줄 두고대 이승경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화제가 다시 권씨입니다. 그래서 당시 권씨는 적한 884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요. 5.18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거기서 경찰 권력이 투입돼가지고 막 폭력 사태가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거기서 옛날 사람들은 시위 적당히 물러나라 이런다? 아니면 돌멩이 집어들고 이미 찍어버려요. 진짜로. 막 죽고 막 이래요. 막 다치고 뭐 죽는 것까지 아니라 막 엄청 다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권씨가 주모자급이냐 대장급이었냐? 라고 하니까 이승경은 말 안 해줘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경찰관이 되기 전이니까 자세한 건 몰라요. 하지만 권씨가 주모자기보다는 주동자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섰다고 얘가. 그러면 앞에서 나선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 완벽할 만한 증거를 남겼으니까요. 경찰차를 뒤엎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시내버스를 빼가지고 도시를 질주하는 사람들 사실 속에는 언제나 권씨가 맨 앞에 있어. 근데 지금 권씨 스타일에 비하면 너무 안 맞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이유는 알고 있으니까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잘 봐봐요. 권씨는 믿을 수가 없어. 오 선생은 그게 이불 보따리 하나 제대로 못 매는 사람이 그 엄청 일에 선봉을 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권씨는 이불 들고 이불도 이거 하는 인간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빨간 거 딱 매고 나서 갑자기 경찰차를 빼앗고 막 불태우고 막 돌 던지고 그 다음에 막 버스에 쳐서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죠. 사실상. 그쵸? 이거 왜 그런 거야?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나와요. 이거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읽었잖아. 뭐 보고 얘가 정신이 돌아버려? 뭐 보고? 딱 어떤 건 딱 보고 나서 하면서 갑자기 헐크 뭔지 압니까? 그래서 그거 아세요? 권씨는 이거 했던 걸 자기가 기억을 잘해 못해.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가 경찰 빼놓고 경찰차 붙여고 버스 위에서 막 탄생하라 투쟁하라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막 시간 지켜놓고 어느 날 딱 깨우니까 내가 내 손에 왜 피가 묻었지? 나 왜 여기 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쟤 갑자기 헐크됐다가 갑자기 정신 차린다고. 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보고 된 거죠. 참회 보고 된 거다. 이거 왜 갑자기 얘가 돌아버렸냐? 참회 보고 된 거다. 그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맥락이 나체예요. 나체. 그리고 오 선생도 그걸 똑같이 경험하죠. 나체 된 뒤로 그 다음에 권 선생을 도와줍니다. 얘도 여기서 중요 개념 얘기됩니다. 있다. 이것도 질문이야. 처음엔 몰라. 얘가 왜 이렇게 됐을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군요. 자, 하지만 일단 십지겠다면 굶기를 감았다 한다는 것은 믿어졌습니다. 얘 맨날 굶을 거야. 굶지 않은 능력이 있으면서 굶는 사람은 아마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 아닌데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굶지 않은 능력이 있으면서 권씨는 돈 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능력이 있음. 근데 굶는 사람이 왜 굶게 됐어요? 권씨가 자존심 때문에 그만둔.
그러면은 굶어도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그래도 싸다 이거 아니야? 야, 너가 굶지 않을 능력 있으면서도 지가 자실 때는 나 안 할 거야. 어이 기분 나빠. 나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런 사람이면 그래도 굶어도 싸지. 굶어도 배 안 고플 거야. 라고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사실 비꼬는 말투입니다. 오 선생님 너무 이렇게 뻣뻣한 척하지 마십시오. 저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틀림없이 오 선생도 권씨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라고 하면서 왜 권씨를 사랑하게 됐냐 자꾸 이런 얘기 왜 하느냐 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런 것들은 가난한 빈자에 대한 연민이에요. 그리고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권씨의 인간적인 매력인데 사실 권씨라는 인물은 사실 어떤 인물이냐면요. 착하고 순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네. 자, 누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피곤한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순경은 자신만만하게 무색하죠. 자, 사랑 중에서 특히 글린을 주머니 속에 든 공룡이라고 꺼내듯이 그렇게 손시키는 것인 줄 아는 뭐이다. 글린공원 주변에 있습니까? 주변에 글린공원 있어요? 글린공원 있어요? 지훈이? 주변에? 아 없어요. 글린공원 없어요? 이 동네는? 죄송해요. 글린이 뭐냐면요. 이웃이에요. 이웃. 글린 내가 뭐겠어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쉽지 않죠. 여러분 옆길에 사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 쉽지 않잖아. 이웃사랑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웃사랑은 주머니 속에 등전이라도 꺼내듯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는 모양이다. 그게 쉽지 않은데 한동안 혼자였을 때 공중부터 울리는 무거운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누구예요? 단대리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시점 불황민들을 사랑하라. 즉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맥락이 중요한 거야. 잘 봐봐. 이 작품은요. 이거 어디 있어? 지식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는 작품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빈민에 대한 사랑, 연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양심이고요. 그 사람들 도와야겠다는 또 하나는요. 소시민적 왜 넘어가지 마. 소시민이라는 거는 중산층이라는 얘기야. 소시민적인 이기심, 현실파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채린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갈 차비가 딱 2,000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너무 어떤 사람이 저기요 제가 이틀 5일을 굶어서 그러는데 혹시 2,000원만 접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내가 2,000원 주고 나면 난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나도 상황 여의치 않은데 그러면 내가 난 힘들게 나는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반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빡 하고 정신이 돌아버리는 게 바로 참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뒤에 나오지만 이거는 램이고 이건 디킨스야. 뭔지 알죠? 읽어본 사람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램이고 이건 디킨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작품은 디킨스적인 상황에서 램으로 넘어가는 거야. 권씨도 오 선생님 나도.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다 읽으면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뒤에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좋아요. 단대리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좀 앞부분엔 중요한 사건 없다 그랬죠. 그나마 아주 약간 중요한 사건 나옵니다. 아주 약간 중요한 사건. 소환은 저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잖아요. 약간 중요. 네, 그것은 분명히 내게 있어서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이번 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겁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쿠키 사건이죠. 내가 만든 쿠키 바다에 집어넣었더니 고물장수의 아이가 집어먹었네? 사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게 어떤 걸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되게 좀 뭔가 슬픈 장면이기도 하지만 좀 이상한 장면이야 사실은. 네, 상황은 이렇죠. 퇴근해서 집 오고 있어요. 집 근처에서 애들 놀고 있어. 강 주변에서 애기들 틈에서 우리 동준이 우리 아들도 끼어 있었어. 애들이 노는데 우리 아들도 끼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컸나? 대견한데? 친구까지 사귀었나봐. 대견한 녀석 하고 나서 이 사건의 끝에서 뭐하고 있어? 동준이 귓방맹이 때리고 있죠? 그쵸? 동준이 귓방맹이 맞은 사건이야. 사건 자체는. 네, 먼 발치에서 지켜봅니다. 우리 맹준이
그치? 근데 우리 아이만 유난히 얼굴이 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까만 탓이고 특히 고물장수 아들이 여기서 핵심 인물 중이죠. 동준이랑 고물장수 아이들 얘는 너무 까맣고 얘는 너무 하얘. 이거 뭐예요? 대조예요. 대조 대비효과. 사실 이거는 계급적 어떤 우월감이나 계급적인 어떤 빈부격차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됐습니까? 자, 볼게요. 굴뚝에서 기어나온 꼴로 너무 까맸어. 동준이가 고물장수 아들한테 뭐라고 소리쳐. 야!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고물장수 아이가 뭐예요? 야! 이거 알겠죠? 개구리! 그러니까 걔가 뭐해? 개굴! 여기 시작하는 거야. 고물장수 아이가. 그러니까 동준이가 고물장수 아이를 시키고 걔가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잔혹하게 가죠. 왜냐면 동준이가 그 앞에다 뭘 던져. 얘다! 하니까 쿠키니 뭔지 아는 과자를 가진 상자. 쿠키예요. 내가 만든 쿠키 먹어. 그치? 네. 그러니까 고물장수 아이가 떨어진 과자를 딱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야 잘했어 친구 이것도 아니고 바다에 던져 먹어 하니까 이걸 딱 잡고 털지 않고 먹는 거야. 말하자면 가난한 애니까 과자를 못 먹어봤으니까 네 아삭아삭 그들 수가 이 툭도 안 털고 먹는 일이 끝나자 고물장수 아들이 하얗게 입술에서 또 웃어. 스타일팅 물렁에 들어선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는 거는 사실 중요한 점이 아니에요. 스타일팅은 몰라도 돼. 그 육상 달리기 하면은 이거 하잖아. 이거 요이 땅하면서 여기 발판 밟잖아. 이게 스타일팅 블록이에요. 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이 땅하게 자세 준비하고 있는 거야. 팔과 가슴 사이로 다른 팔 넣어서 그러니까 동준이가 또 소리 질러. 야 이번에 뭘 소리 질러? 코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30바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쪽 발로 땅을 짚고 팔과 이거 알잖아요. 이거 뺑뺑이 요즘도 이거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했어요. 유치원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나 초중학교에서도 소풍 가가지고 돌고 나서 여기까지 가기 그러면 이거 하잖아. 이거 시키는 거야. 근데 6바퀴도 못 돌아서 쓰러져요. 어지러우니까. 근데 일어나서 왜 돌아? 30바퀴 쳐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좀 잔인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몇 번을 떨어지고 일어나서 돌고 떨어져서 돌고 자 그래서 지시받던 횟수를 다 채우는 모양이야. 몇 바퀴 돌았는지 아이는 다 들고 나와서도 어지러워서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 배기는. 근데 동준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선 넘는다. 과제에다 잘했어. 퇴! 침 뱉고요.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동준이가 삥 불러서 구경한 애들한테도 또 놀이에 가담할 것을 종용한 눈치였으나 갈수록 가혹해지는 녀석의 요구 조건에 기가 질려서 엄두를 본다고 군지만 삼킨다 했다. 무슨 말이야? 동준이가 침탁 빼고 자 먹어 넌 줄게 라고 주변 애들한테 너희들도 내 말 들으면은 과자 하나씩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애들도 너무 먹고 싶어서 하지만 인간이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얘가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그걸 하질 못하고 그냥 맛있겠다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시키니까 침 뱉고 과자 던지니까 그냥 줄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걸 너무 심하니까 엄두 못 내고 군지만 삼킵니다. 동준이가 과자할 때 오른팔 높이 들어서 그쵸? 또 이제 뭐예요? 이제 제일 선 넘는 짓 하죠. 선 넘는 짓 개구리 던지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끼리 시키고 침 뱉고 던지기 세 번째가 뭐냐면요. 동준이가 오른팔 높이 올려서요. 개울 쪽을 겨냥해서 던져요. 그리고 고물장수 아들은 거기를 달려가요. 그 개울에 떨어진 쿠키를 먹으려고. 근데 문제가 개울이야. 개울이 맑은 물이 아니야. 썩은 물 흐르는 거 뭔지 알죠? 폐수가 흘러요. 공장에서 하는 폐수와 집단하는 오물 똥이 모여있는 거야. 탄천으로 하수. 똥 폐수가 있는 대로 쿠키를 던져요. 그리고 그 애는 그 쿠키를 주워 먹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쵸?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얘가 오 선생이 야마가 돌아버리죠. 그쵸? 뒷전에 서서 구경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놀이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본 거는 잔인행위 3번 한 거죠. 근데 얘가 한 20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중에 내가 본 건 3번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잔인한 거 몇 개 더 시켰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목격한 것은 그게 좋은 거야. 왜? 이제 바로 그거 보고 나서 이 뭐 하는 짓거리냐 라고 해서 동준이한테서 과자 상자 뺐고요. 개울 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계속 동준이를 패죠. 싸다고 갈기면 맞을만 하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애 키우면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물장수 아들 음식 두들겨 패주고 싶었는데 왜 고물장수 애는 왜 패고 싶습니까? 이것도 사실 중요한 장면이냐면은 중요하진 않지만 고민해볼 문제인데 비굴한테도 화가 난 거야.
그쵸? 비굴한테도 너무 화가 난 거죠. 손이 자꾸만 내 자식 너무나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결국 또 다른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 가난한 사람 깔보는 태도 비판이에요. 이제부터 빈자라고 할게요. 빈자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게 계속 번갈아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고민돼요. 네. 그리고 동준이 녀석을 패다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제 고물장수 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더러운 괴물 따라서 과자 상자를 쫓아가면서 달려가 있으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되게 장면 마무리가 어떻느냐 말하자면은 되게 좀 슬프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줄게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썼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뭐 비판한다. 그래서 씁쓸하게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돈이면 이렇게 해도 돼. 돈이면 인간성 짓밟아도 돼. 돈이면 가난한 사람 개무시해도 돼. 돈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해도 돼. 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빈민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소시민적 이기심 이런 것들이 싸우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딱 이 생각하게 되는 거. 야! 내 아들이 지금 병신 됐잖아. 이상한 사람 됐잖아. 왜냐면 자기가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들 깔고 이상한 인간 됐잖아.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 이놈의 단대기 가난한 눈매를 빠져나가겠다. 아내에게 소리치던 그날 밤에 원래 아내가 막 너 무서워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말 안 듣다가 동준이가 이상한 거 봐주고 바로 가겠다고 얘기하죠. 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찰스 램과 찰스 디킨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찰스 램과 찰스 디킨즈에 대한 비교는 사실 이 작품의 주제에서 가장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소학원에서는 예를 냈어요. 작년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정배라고 봐. 왜? 매우 낼 만한 부분을 냈다. 중요도가 사실 앞에 것들 다 합쳐도 얘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 편안해질 거란 얘기인데 자 쉬어야겠죠? 56분인데 많이 못 쉴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일단은 5분까지 쉴게요. 9분 쉴 거야. 그리고 웬만한 5분에 정확히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쉬니까 많이 못 드려서.